네, 국민을 대표하고 대변해야 하는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대선 주자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숙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인데요. 짧은 시간 보다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선 이미지 메이킹도 필수입니다. 시장을 찾은 후보들 하나같이 먹방 경쟁을 펼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새우젓에 푹 찍은 족발로 소탈함을 뽐내고요. 자, 긴장하십시오. 예. 젊은 리더를 외치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시장에서 학생들이 걷는 만두를 통째로 삼킵니다. 식당을 찾아선 직접 식판을 들기도 하는데요. 모범생, 귀공자 이미지였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확 바뀌었습니다. 상인이 건넨 토스트를 서슴없이 입으로 받아먹는데요. 참 많이 바뀐 모습입니다. 반쯤 풀어헤친 빨간색 넥타이, 이제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넥타이를 놨다. 하이타이 되면 아무 상관이 없나. 답답하니까. 차라리 넥타이 안 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넥타이 풀어보니까. 뭐 반말도 트레이드 마크인 것 같은데요. 이재명 성남시장도 대선 기간 내내 운동화를 벗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이미지 변신을 시도한 후보들도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말투부터 변했습니다. 저는 오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할 것을 선언합니다. 문재인을 이길 도전자 누굽니까? 많이 바뀌었는데요. 60대 중반에 접어든 문재인 전 대표는 부분 염색에 청바지까지 입었습니다. 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청바지 패션 어때요? 예, 우리 젊은 마음들 만나는 자리여서 모처럼 한번 입어봤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에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담아 선거 CF를 만들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기억하십니까?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제가 지역 감정에 맞아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신 분은 국민 여러분. 노 전 대통령이 부르는 한 소절 한 소절이 유권자들의 심금을 울렸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선 후보들의 노래 실력도 연설만큼이나 중요해졌습니다. 저렇게 정자세로 진지하게 노래를 부르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참 인상적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표를 위한 열정으로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젊은 날의 생이여.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건 누가 더 많이 먹는지, 누가 더 노래를 잘하는지가 아닐 겁니다. 대선 기간 내놓은 공약을 누가 끝까지 더 잘 지킬지가 중요한 것이겠죠. 예, 요즘 대선 주자기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밥도 맛있게 먹어야 되고, 노래도 잘 불러야 되고, 악기도 잘 연주해야 되고,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기자들 보시기에 이미지 메이킹 누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여기저기서 이제 정치권 쪽에 물어봤더니 눈길이 가는 것은 이제 안철수 지금 후보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철학에 대해서는 그대로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까 노래 부르는 영상을 보셨겠지만 정말 차렷 자세로 서서 노래를 부를 정도로 어떤 어필하고 어떤 자기를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발언을 할 때 보면 정말 강철수, 정말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 이 선거 캠프 쪽 전문가는 철학은 그대로인데 이 50년 가까이 살아왔던 스타일을 모두 포기하고 새롭게 하고 있다. 얼마나 큰 결단이겠냐. 정말 절처부심한 이 안철수 전 대표의 현재 각오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정말 스타일링을 잘 바꿔가고 있다라고 한 표를 안철수 전 대표에게 줬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표는 사실 2012년에도 대선을 한번 치른 바가 있는데 문 전 대표에게는 묘한 그런 약간 딱딱함, 경직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딱딱함이 다 없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아까 먹방도 그렇고 노래 부르는 것도 그렇고 약간 소탈한 부분, 그 청바지를 입고 와이셔츠 카라가 없는 셔츠를 입고 이렇게 편하게 나온 모습,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상당히 점수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기자들이 꼽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이 바꿔야 될 부분들이 많았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우리 기자들이 공교롭게 언급한 두 사람,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양강 구도를 의식해서일까요? 자, 근데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정말 양강 구도가 되느냐? 근데 두 사람 각각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랑 안철수 대표랑 맞대결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마 대세론이 무너져서 초조해한 거 봅니다. 상대방이 비난이 시작될 때 제가 잘하고 있다 그 증거가 됩니다. 바로 제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서 기자, 문재인 전 대표는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웃음으로 넘어가고 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엔 내가 그만큼 잘하고 있으니까 초조해서 그런가 보다 얘기하는데 초조한 반응이 웃음으로 나왔다고 보시나요? 뭐 사실 저 웃음에 대해서 개인적 평가를 하자면 진정하게 즐겁고 웃겨서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여유롭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1등으로서의 여유를 보여주기 위한 하하하하였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문재인 대세론이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이 안철수 전 대표의 얘기도 사실 무시할 수 없긴 합니다. 또 최근에 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측이 이제 거론 언급을 하면서 다소 견제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둘의 대결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모습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죠. 저 기자, 그런데 약간 좀 재밌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면서요?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43.6%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36.4% 무려 7.2%포인트 차이로 안철수 전 대표가 이길 것으로 지지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물론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신빙성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의 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생각을 해볼 만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안 전 대표가 어떤 보수와의 총 단일화를 했을 경우를 예견하고 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이 될까? 홍준표 지사, 유승민 의원 모두 합치는 단일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어떠한 가능성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예, 최석호 기자가 지금 전해준 여론조사 결과는 어디까지나 여론조사일 뿐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양자 대결 구도를 전제로 한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앞으로 문 전 대표를 상대로 선거전을 어떻게 이어갈까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이 얘기로 가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상속자들 나라를 공정한 기회의 나라로 바꿀 지도자 누굽니까? 박근혜가 박정희 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이재용이
이건희 아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삼성의 1인자가 됐겠습니까? 유산받아 손쉽게 올라간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무능력한 상속자가 국민 삶을 결정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기자, 네. 그 지금 무능력한 상속자들 누구를 언급한 건가요? 어떤 네, 전략입니까, 저거? 제가 사실 뭐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제 무능력한 상속자, 정치인으로서 무능력한 상속자라고 했을 때 지금 뭐 구속 수감돼 있는 박 전 대통령도 생각이 나고요. 이제 문재인 전 대표도 겨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뭐 부녀 대통령 이런 배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정권 교체를 하겠다,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는 프레임도 가져가면서 문재인 전 대표보다 내가 더 낫다, 나는 자수성가형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두 가지 프레임을 다 얻어가는 효과를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최 기자, 저런 공격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또 가만히 있을 리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이 좀 나왔나요? 그렇죠. 그 안철수 대표를 그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대표, 이렇게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후보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게 역시 뭐냐? 그 보수, 사실 안철수는 뭐 진보를 표상하고 있지만 보수에 더 가까운 후보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층은 이제 나한테 와야 된다. 저 사람 어차피 보수층이랑 연대할 사람 아니냐. 그것도 적폐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보는 나한테 와라. 이러한 아주 그냥 차별화된 전략으로 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잠깐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보수 후보다 이런 프레임을 걸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자,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보수당의 후보들과 단일화를 할 것이냐, 정말 할 수 있냐, 본인이 선택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오늘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유승민 의원이 저 서문시장을 찾았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앞에서 악수도 하고 연설도 들었는데 또 뒤에서는 저런 일도 있었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 이런 반감도 좀 심한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견 좀 예상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TK 쪽에 있는 이 정치권 관계자한테 물어보면 이 TK에서 갖고 있는 이 배신자라는 이런 프레임이 상당히 세다. 또 시간이 갈수록 이 유승민 후보가 이를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더더욱 강해지고 있고 더더욱 응축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유승민 후보가 때문에 이 상징과도 같은 서문시장을 간 건 그런 맥락으로 풀이가 되고요. 반대로 또 이에 대한 반발, 즉 배신자 프레임으로 이 유승민 후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당연히 흐름으로 보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와의 단일화에 응할 것이냐, 이 문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두 사람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설전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막말을 하고 저는 정상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말이 전문적으로 한다면 저는 홍준표 후보를 도저히 당연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옳고 바른 소리 경쟁을 하면 저는 제가 당연히 이긴 자신이 있습니다. 유 후보 같은 경우는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을 이렇게 풀려고 있는데 야, 그거는 절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거 묻지 마세요. 유승민 묻지 마세요. 그 유승민이 말은 내가 묻지 마세요. 안 들은 거로 하겠어요. 딴 거 이야기. 그 자꾸 그 묻지 마세요. 내가 답을 안 한다고 했는데도 자꾸 묻는 거는 예의가 아닙니다.